하시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이 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이상이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진 웰메이드 사극의 진수, 영화 관상입니다. 김동혁 작가는 이 각본으로 2010년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거의 장편 소설이나 대하 드라마 수준의 방대하고 묵직한 분량이었으나 한재린 감독의 각색을 거쳐 한 편의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우아한 세계의 한재린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다시 만나 화제가 되기도 한 이 작품은 한 관상가의 일대기를 넘어 한 시대를 살며 역사의 광풍에 휘말린 인물들의 욕망을 가벼운 듯 유쾌하게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묵직한 주제를 잃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감독과 송강호, 조정석 배우의 첫 사극 도전임에도 무려 913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담긴 감독과 배우의 숨은 디테일과 소소한 TMI까지 낱낱이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놈들이 내 목을 베러 왔구나. 영화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노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걸까요? 내 끝이 좋지 않을 거라고 그랬네. 목이 잘릴 상이라고 말이야. 환상쟁이가 그랬어. 처음엔 그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화자로 보이는 것 같으나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이 장면이 떠오르며 불화를 탁 치며 감탄하게 되는데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 첫 장면과 마지막 내경이 한 명에게 목이 잘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한 인물의 비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더 큰 이야기, 즉 긴 역사 앞에 과연 승자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을 하기 위해 승자인 한 명의 비루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설정으로 각색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내경이지만 긴 역사의 주인공은 어쩌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환상쟁이였어. 영화의 엔딩과 숨이 쌍관을 이루는 바다의 파도로부터 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용한 관상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집을 찾고 있는 연홍과 그의 수하. 이곳은 서해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 바닷가에서 촬영했고 이 산은 영화 왕의 남자 등 여러 사극의 촬영지로 유명한 양평의 유명산 설매제에서 촬영했습니다. 내경의 집은 괴산에 있는 드라마 바람의 화원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경치 좋고 그런데 바다가 보인다고? 사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음에 드는 산을 찾지 못해서 저 뒤에 보이는 벌판에 바다를 CG로 심어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내경을 깨우는 팽원. 조선 최고의 관상가를 어떻게 등장시켜야 할까 고민했는데요. 누추하고 초라한 곳에서 자고 있다가 햇빛의 후광 효과를 이용해 그의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갓쓴 양반. 전태궁의 눈빛이 제복이 없고 눈썹이 까맣고 눈이 자꾸 동그란 것이 장사에 관심도 없지 않소. 오, 진짜 무슨 도사님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앞으로 연홍과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효과까지 얻었네요. 괜찮네. 한양의 연홍이란 기생집 들어보셨어? 거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 대사는 현장에서 배우들이 만들어낸 대사입니다. 어우야, 조선시대의 시스루라니. 이 옷은 영화 왕의 남자에서도 의상을 담당했던 심연섭 의상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연홍의 의상은 화려한 기생의 의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레드와 옐로우 같은 원색이 주는 화려함은 영화와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무채색 톤의 화려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혜수 누나.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뭔가 고급스럽게 섹시한 혜수 누나입니다. 그런 거는 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송강호, 김혜수 선배에게도 밀리지 않는 뽀시래기 조정석의 능청스러움. 나 비벼!
감독은 건축학 개론의 납득이를 너무 인상적으로 보고 막 비벼 환상. 전형적인 사극의 고전 연기를 하면 새로울 것 같아 캐스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송강호 배우에게는 넘버 3 때 선배와 비슷한 배우가 나왔다며 조정석 배우를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하얗고 마른 조정석 배우를 보고 감독은 잠깐 고민했지만 오히려 송강호 배우가 세련되면서 서민적인 느낌이 나는 마스크가 좋다고 적극 추천하게 됐다고 합니다. 연홍과 팽어는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던 인물인데 각색 단계에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특히 팽어는 내경의 또 다른 모습에서 파생된 캐릭터인데요. 우리 형님 딱 관상만 보시고 원작의 내경이라는 한 명의 인물에서 내적 갈등과 인간적인 모습, 부성의 등을 표현하는 또 한 명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진영아! 마을에 내려가 붓을 팔고 돌아온 내경의 아들 진영. 당시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달의 역습과 뿌잉뿌잉. 학교 2013으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게 된 이종석 배우. 진영 역으로 아이돌 출신 배우를 여러 명 추천받았지만 영화 코리아에서의 경섭이 가진 슬픈 눈과 외로운 이미지가 사회의 희생양이 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 이종석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선비가 되어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과거 양반이었으나 역적으로 몰려 몰락하게 된 내경의 집안. 저도 이제 아이가 아니옵니다. 대선배 앞에서도 전혀 기에 눌리지 않는 두 신인 배우 이종석과 조정석. 송강호 배우가 충분히 장면을 잡아먹을 만한 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먼저 두 신인을 웃겨주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후배들에게 기를 나누어 주면서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편해 진짜. 따기를 맞은 후 조정석 배우가 송강호 선배 멱살을 잡는 애드립을 펼쳐 촬영장이 웃음바다가 됐지만 아쉽게 그 장면은 삭제했습니다. 아까 그 연홍이라는 곳에 갈 것이다. 내 관상으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관상을 싫어하는 아들에게 장사하러 간다고 편지를 쓰려 했으나 그럴 줄 알고 먼저 편지를 쓰고 떠난 진영. 감독은 이 장면에 나오는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은 감독의 전작 연애의 목적과 장화홍련, 왕의 남자, 괴물 등 OST로 유명한 영화의 음악을 만들었던 이병우 음악 감독이 맡았습니다. 감독은 너무 전통 사극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인 음악을 만들어달라는 어려운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영화 음악의 거장답게 이렇게 세련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건강해라. 그렇게 아들과 헤어진 후 한양에 입성해 연홍의 기방을 찾은 내경과 팽원. 이곳은 하동의 최참판댁 촬영지에서 찍었습니다. 출상 한번 거하게 챙겨보거라. 역시 한양이 틀려. 아이고, 정신 못 차리는 것도 잠시. 술이 들어가자 풍류를 즐기는 두 사람. 이게 뭐야? 조선 팝핀? 흔히 추는 덩실거리는 춤 말고 새로운 춤을 춰보라는 감독의 주문에 조정석 배우가 즉석으로 춤을 만들었고 송강호 배우도 흥겨워 따라 췄다고 하는데요. 원래 팽원 혼자 출 예정이었는데 둘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본 감독이 내경과 팽원이 함께 춘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한 잔을 따라 먹어라. 여자들에 둘러싸여 정신없이 풍류를 즐기다 보니 손님 받아 손님. 거기 약조문 안 보이시오? 아이고, 노예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네요. 아니 언제까지 손님을 받을 것이요? 워라벨은 개나 줘버리고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불공정 거래의 현장.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아유 깜짝이야 진짜. 오, 말의 연기가 훌륭한데요. 이 말이 훈련된 말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측을 못해서 말의 움직임에 따라 두 배우가 동선을 바꿔가며 연기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네 목젖이 튀어나온 것이 성질 때문에 발자망칠상이라고. 이 대사는 이후에 벌어질 팽원의 운명에 중요한 복선이 되는데요. 후반부에 이 복선을 표현하기 위해 조정석 배우 목에 목젖을 CG로 그려 넣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수상쩍다. 평소엔 멀쩡하다가 슛만 들어가면 펼쳐지는 조정석 배우의 두리번거리는 연기. 감독은 상황만 던져주면 두 배우가 알아서 장면을 더 풍성하게 해주니 그저 고맙고 행복했다고 하네요. 기방 VIP와의 연을 만들기 위해
연홍의 은밀한 공간에 잠입한 내경과 팽원.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이쿠, 참고로 이 영화는 15세 이상입니다. 또 가렸어. 사실은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마치 야동을 보고 있는 듯이 리얼한 표정 연기. 사은부 장령 어른께서 오셨습니다요. 김종서 대감의 수하가 아니냐. 김종서 대감? 어쨌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함께 동업하는 김내경이 옳습니다. 제게 장령 어른을 도와 일을 처리하라 하였습니다. 분명 저 셋 중에 범인이 있어만.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내 시신을 봐야겠소. 제 이름은 내경, 탐정이죠. 남편이요. 부인을 왜 죽였소? 범인을 잡아 권력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선 내경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집단으로부터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놈이냐? 관상만으로 범인을 찾아냈다는 놈이.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것 같지만 아직은 비밀이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건 이 영화의 매우 중요한 설정입니다. 뛰어난 관상가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위험한 사람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설정인데요. 마치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얼굴을 보이지 않게 조명을 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환이 될 수 있다. 죽여라.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내경. 앞으로 다가올 풍파를 예고하는 모래폭풍에 휘말리는 꿈을 꿉니다. 수양대군 쪽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했다가 김종서 쪽 사람들이 구출해준 상황. 가져가서 돈이고 뭐고 목 날아가겠다. 김종서 대감께서 보자시는데 싫다는 사람도 다 있고. 관상을 보는 눈뿐 아니라 귀도 굉장히 밝은데요. 어디 있어 김종사 대감? 그걸 또 듣고 김종서 대감을 만나러 갑니다. 대단한 상이다. 그는 범이다. 호랑이. 김종서 대감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폭발합니다. 이 화면 역시 자연광이 아닌 조명을 다 쳐서 만든 장면입니다. 사람들 말대로 상이 정말 좋사옵니다. 그렇게 김종서 백으로 사원부에 취직을 하게 된 낙하산 내경. 벼슬이지 벼슬. 이놈, 이거 본다. 채통 없이. 이 씬을 찍을 때 콘티엔 없었는데 갑자기 두 배우가 아웅다웅하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간직에 오를 사람들의 관상을 보게 된 내경의 엄청난 활약.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가. 저런 순박한 얼굴에서 어떻게 탐욕을 읽었소이까? 입소문을 제대로 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관상 맛집이 되고 맙니다. 상이요? 예. 여기 잠깐 여기만 잠깐 드시고 꼭 감 좀 기다리시고. 감독에게 사람들 줄을 세우라는 주문만 받고 펼친 조정석 배우와 보조 연기자들의 애드리브 열전입니다. 김 선생. 내경이 잘 나간다 싶으니 바로 빨대를 꼽으려는 연홍. 내경을 위해 독채 기와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마?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까? 살아생전 콜 가마도 타보고 신분이 상승해가는 것을 즐기고 있는 내경과 팽원입니다. 감독은 내경의 신분 상승을 의상에 색을 입혀가는 과정으로 표현했습니다. 한편 궁에서는 공직자들의 부패가 이토록 느는 것이냐? 이 컷은 누가 봐도 풀 CG죠. 뛰어난 관상가 한 명을 감찰에 참여케 하였사옵니다, 전하. 이 장면은 크로마 매트 앞에서 촬영한 후 합성한 컷입니다. 김종서 대감의 신임을 받아 궁예까지 입성하게 된 내경. 이 컷은 실제 경복궁에 들어가서 촬영할 수 없으니 긍정전 소스만 촬영해온 후 CG로 심었습니다. 총구석 몰락한 양반 출신인 내경이 왕을 아련하는 순간입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궁의 내부는 양수리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내경과 문종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게 느껴지도록 지금까지 궁 세트보다는 좀 더 크게 제작하고 조명으로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사람의 앞날까지 예측하긴 힘들겠지. 학문을 좋아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으나 몸이 병약했던 조선의 5대 임금 문종. 몸은 약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임금을 표현하기 위해 누굴 캐스팅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부작용이 생긴다면 즉시 파면 조치할 것이니라. 김태우 배우는 귀가 커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관이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으니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을 숨기는 문종입니다.
아니 임금이면 난가? 똥개는 또 뭐야? 누군가 관상을 보고 돈 대신 주고 간 백구. 이 귀여운 강아지에는 슬픈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중요한 장면에 강아지를 등장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목젖을 잘라 목소리가 안 나오는 팽원이 한명회를 보고 소리치려 할 때 팽원의 목소리 대신 옆에서 이 강아지가 짖는 장면을 찍으려 했는데요. 마지막 촬영을 할 때까지 걔가 옆에 있었는데도 너무 정신없이 촬영을 하는 바람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강아지를 빼놓고 촬영을 마쳤다고 하네요. 감독은 눈물을 머금고 다른 강아지 컷들을 거의 삭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컷만큼은 꼭 쓰고 싶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하! 자, 임금이요? 임금이다. 조선에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여럿 있다.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을 관상으로 가려내 알려달라는 문종.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자 이방원.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이방원과 같은 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임금이 그림을 선물로 내린다는 핑계로 중요 인물들의 관상을 보던 중 가장 위험한 인물로 여겨지는 수양대군을 만나려 하는데, 그림을 내리셨다.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결코 왕이 찬탈을 감행할 그런 그릇은 못 되옵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 말을 믿고 싶은 문종. 그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명으로 문종의 얼굴을 어둡게 표현했습니다. 남아있는 세자가 걱정이로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문종의 부성애와 내경의 부성애가 오버랩되도록 이 장면 뒤에 내경이 아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연결시켰습니다. 왜? 아는 자요? 이것이 이름도 바꾸고 아들의 어두운 미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으나 이를 말릴 수 없음을 깨닫는 내경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잘해보던지. 세자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힘들 것이니 김종서를 찾아가 도와라. 내경에게 엄청난 비밀 교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문종. 수양은 어떠하더냐? 그들 중 가장 기가 약하고 보잘것없었사옵니다. 어리석은 소리.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는 내경. 수양대군 납시오!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강렬한 등장신. 얼굴의 그림자가 걷히며 수양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1위를 상징하는 사냥개 짖는 소리, 배우의 연기, 의상, 음악까지 정말 완벽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감독은 영화 한여에서 이정재 배우의 세련된 고급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보고 수양대군 캐릭터에 그대로 녹여내주길 원하고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잔이 무도한 일이 역적의상이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상복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었는데 등장인물들이 너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임팩트가 약할 것 같아 사냥을 다녀왔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사냥복 역시 모두 같은 걸 입고 있으면 수양이 구분되지 않을 것 같아 의상 감독에게 수양의 옷은 털을 붙여달라고 촬영 며칠 전에 급하게 부탁했다고 하네요. 이정재 배우의 카리스마도 강렬하지만 송강호 배우 표정 역시 압권인데요. 인물을 마주치는 순간 관상을 보는 내경은 감독이 주문하기 가장 어려운 연기였다고 하는데요. 상황만 설명하고 그 표현은 온전히 배우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이죠. 연홍을 만날 때는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보는 표정을, 김종서를 만날 땐 존경심과 경외감을, 그리고 수양을 만날 때는 악당을 마주보는 고통과 공포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송강호 배우입니다. 상중의 사냥이라니요. 세상의 눈이 두렵습니다. 김종서 대감과 수양 대군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 긴장감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 주전자 소리와 찻잔 움직이는 소리 등 효과음 볼륨을 크게 넣었습니다. 그래, 내 생김새가 어떠한가? 귀가 잘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는데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수양의 등장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내경. 그런 내경을 둘러싼 사물놀이패? 이 탈과 의상은 새로 제작한 게 아니라 실제 공연하시는 분들이 쓰는 의상과 탈을 세트로 대여했다고 합니다. 관상가 김내경이 잘 있었소? 호환이 될 수 있다. 죽여라.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내경을 죽이려 했던 자입니다. 내 관상도 좀 봐주시오. 아니 얼굴을 가려놓고 관상을 봐달라니
내경의 능력을 차단해버리는 의문의 집단. 가면을 쓴다는 설정은 각색 단계에서 감독이 추가한 설정입니다. 또 다시 납치당한 내경. 이번엔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소? 이 장면엔 누아르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스모그를 뿌렸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 뿌려놓으면 날아가고 또 뿌려놓으면 날아가서 고생했다고 하네요. 그저 새로운 왕에게 말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 얼굴을 다 가렸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그분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은 건 나뿐인가요? 김종서가 역모를 꾸미고 왕이 되려 하고 있으니 어서 그를 잡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오. 엄청난 일에 휘말리고만 내경. 수양편에 들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팽원과 진영까지 위험합니다. 모래폭풍 꿈을 꿀 때 얼핏 보였던 건물은 광화문이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일생일대의 갈림길에 직면한 내경. 사냥 중인 수양대군을 찾아간 김종서의 수하들. 대군께서 불법적으로 거느리고 계신 사병의 숫자와 명단을 빠짐없이 알려주십시오. 사병을 거느린다는 수양대군의 사냥팀이 생각보다 소소한데요. 호랑이 새끼 한 마리 잡는데 이 셋이면 족하지. 말과 사람을 더 많이 캐스팅해서 웅장한 그림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엔 예산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 빌리는데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뭔가 얼쩡거리길래 쏘았더니만 호랑이였구만. 그래. 김종서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이용해 대놓고 김종서를 저격하는 수양대군. 오늘 잡은 호랑이는 우리 김종서 대감께 갖다 드리도록 하거라. 극중 수양대군의 행동과 그의 세력은 실제 역사적 사실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데요. 사실 수양대군의 세력은 너무 미미해서 감히 좌상대감에게 이런 객기를 부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네요. 실제 수양은 계유정난 바로 직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죽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김종서의 집 앞에 걸린 호랑이 사체. 감독은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는 연기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호랑이 사체는 3천만 원을 들여 만든 소품이라고 합니다. 실제 호랑이가 죽으면 근육이 경직되어 축 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고증을 통해 실제와 똑같이 만든 건데 인형티가 많이 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김종서의 집을 빠져나와 수양이 주최하는 점술과 초청연회에 참석해 간을 보려는 내경. 아주 궁을 그대로 옮겨놨구먼. 수양의 편에 서기 위해 온갖 아첨을 하는 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한가? 진짜 점괘를 말해보게나. 어서 말해보게! 갑자기 분위기가 김종서의 졸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 보란듯이 김종서의 졸개인 관상가를 죽여버리는 수양. 이 장면은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클래식하게 앞으로 불어올 피바람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레드톤을 만들었습니다. 연홍과 내경의 공포도 결이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김혜수 배우가 생존에 직결되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표현했다면 송강호 배우는 분노와 의지가 담긴 듯한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왕이 되어버린 다음에는 너무 늦을 테니 말일세. 하지만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역모에 가담할 수 없는 내경입니다. 수양대군의 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일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내경은 김종서의 책사가 되어 수양의 얼굴 없는 책사와 보이지 않는 대결을 벌입니다. 먼저 눌러야 합니다. 아버지의 친필이 맞구나. 단종에게 이 사실을 고하는 김종서. 적에 걸린 태종의 조상화를 보시옵소서. 수양대군의 현재 모습과 흡사하지 않사옵니까? 이정재 배우를 모델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영화는 줌 인아웃보다 트랙 인아웃으로 촬영한 장면이 많은데요. 일반 줌으로 당기는 것보다 큰 임팩트를 주면서 장소의 공간감과 마치 배우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듯 감정까지 카메라에 담기 위해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레일을 다 깔고 계산대로 움직이며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개 군졸이 왕을 위협하는 꼴이 됩니다. 명나라로 가기 전에 독침으로 단종을 암살하려는 수양대군. 하지만 악랄하기만 한 악당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며 수양의 다중적인 캐릭터를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1차 편집본은 단종을 향한 수양의 애틋함과
인간적인 갈등이 모두 담겨 3시간이 넘는 분량이었는데요.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시간을 줄이다 보니 수양의 감정 표현이 약해졌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좌상이 경기를 관여한단 말이야? 제가 그리하라 허락하였습니다. 단종도 수양에게서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영모의 상. 수양이 암수를 쓰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내경은 그의 얼굴 없는 책사를 찾아 나섭니다. 목표 하나 빠진 놈은 왜 찾소? 늘 이러고 다니지 않소? 한명회. 가면을 쓴 책사는 그 유명한 한명회. 그런 사람 없소이다. 재주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던지.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실제 한명회 역을 맡은 김의성 배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한명회의 얼굴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화를 2-3번 보는 관객을 위해 숨겨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2-3번 보면서도 난 몰랐네만. 영화 초반과는 다르게 웃음기 싹 빠진 내경입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단단히 노하셨네. 이 장면엔 비가 온다는 설정인데 햇빛이 있어서 처음엔 CG로 햇빛을 지워 어둡게 바꾸는 작업을 하려 했었는데요. 해가 있을 때 비가 오는 느낌이 좋아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현듯 내경에게 떠오른 생각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맑은 날 비가 오는 걸 호랑이 비라고도 하는데 호랑이를 상징하는 김종서를 표현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고 하네요. 방금 관상서를 본다 하였습니까? 단종이 관상서를 본다는 사실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내경. 단종이 본다는 관상서를 살펴보는 내경. 이것이다. 영모의 상엔 이마에 3개의 반점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양 얼굴에 점을 박아달라. 내 몸에 열이 많아. 뭐지? 이 알콩달콩은? 설마 썸?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전 2사람의 로맨스가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했었는데요. 감독은 처음부터 이 영화에 로맨스 따윈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홍의 내경을 향한 감정은 거의 의리에 가깝다는 설정입니다. 귀신이 돼서라 널 괴롭히지 마. 단종이 수양을 경계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방침, 특수분장팀에서 만든 가짜 피부를 이마에 붙이고 가짜 칼로 그은 후 배어나오는 피는 CG로 그려 넣은 컷입니다. 수양의 방을 빠져나와 소변을 보는 건 콘티에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든 씬입니다. 이런다고 영모를 막을 수 있을까? 잘 되면 나를 잊지 마시오. 안 되면 난 모르는 일이고. 김혜수 배우는 동지애가 진하게 싹 터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살짝 돌려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수양 이마에 찍힌 선명한 3개의 점을 발견한 단종. 이마가 보이지 않다가 드러나도록 조명을 세팅하고 점은 CG로 스르륵 보여지도록 합성했습니다. 누구의 명으로 내 옆을 지키고 있느냐? 수양대군의 명으로. 영모가 확실해졌으니 단종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금 위에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숙부를 유배 보내겠다. 그리고 먼저 수양을 칠 계획을 세우는 김종서. 다 나왔소. 한편 눈이 어두워진다는 아들을 위해 약을 짓는 내경. 누가 황표 정산이 뭐냐 하는 말을 전하께 고했느냐 말이다. 메인 플롯 사이에 서브 플롯을 넣어서 진영에게 닥칠 불행을 복선으로 깔아 관객들이 불안함을 느끼도록 설정했습니다. 눈에 좋다니 다려 마시거라. 그럼 약이 좀 잘 들어야 할 텐데. 그리고 바람 소리와 방울 소리 등 효과음을 크게 넣어 관객의 불안한 심리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감히 김종서 대감을 비방하다니. 아들의 눈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누군가 진영의 시력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우리 진영이가 눈을 다쳤어? 실명한단 말이오? 감독은 관객 역시 김종서가 진영의 눈을 멀게 했다고 생각하고 팽언의 분노에 감정이입되길 원했습니다. 눈을 그렇게 만든 게 김종서 대감의 수하들이라고. 내경의 집에 연홍이 처음 찾아온 날, 네 아버지 깨기 전에 한양으로 가거라. 이 장면은 촬영 초반에 백숙을 먹는 씬을 찍을 때 몰아찍은 컷입니다. 배우들은 아직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하며 연기했습니다. 분노한 팽언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내일 군사를 보내지 마시오. 김종서가 대군을 실어올 것이오. 이 장면은 촬영 초반에 찍은 컷입니다. 심지어 이정재 배우는 첫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극적인 장면을 촬영 초반부터 찍어야 했던 이유는 비에 젖어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를 꼭 보여주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잎이 곧 져버린다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먼저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살수차로 비를 뿌리며 찍은 후 번개는 CG로 심었습니다. 난들 그 처남이 걸려들 줄 알았겠소. 김내경이가 걸려들길 바랬지. 진영의 눈을 멀게 한 것은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온 수였습니다. 수양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됐네요. 팽원이 저지른 일을 알고 분노하는 내경. 두 인물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은 끊지 않고 롱테이크로 찍었는데요. 감독은 이 두 인물이 김종서를 만난 날 얼싸 안으며 기뻐했던 장면과 오버랩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꿈 깨셔! 김종사, 우리 같은 놈들한테 관심조차 없어. 팽원의 목젖을 보고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느끼는 내경. 김종서가 죽으면 다 죽어, 이놈아. 급히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계유정난과 김종서의 죽음. 지금까지 여러 사극에 나왔던 장면과 어떤 차별점을 둘지 고민한 끝에 계단을 생각하고 장소를 계단이 있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수양이 계단 위에 김종서를 끌어내리는 느낌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병의 준추가 지금 어찌 돼요? 올해 일흔입니다. 더욱 드라마적으로 보이기 위해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김종서가 한 발짝씩 내려온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김종서를 로우앵글로 잡으면서 커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노렸습니다. 이 무슨 수작이냐? 철퇴를 막아내는 내경. 무술 감독이 이 씬의 액션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감독은 수양이 김종서를 잡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다는 포인트에 집중해서 화려한 검술 액션은 전부 생략하고 최대한 승부가 빨리 끝나도록 디자인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이라고 감히! 대본에 없던 대사를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장군의 기백을 보여주는 김종서. 김종서를 죽이는데 성공한 수양대군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을 담은 표정이 아닌 공포와 혼란이 담긴 복잡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호랑이 사냥이 끝났다. 수양이 김종서를 죽였다! 거대한 벽 앞에 내경을 배치해 더욱 작아 보이도록 앵글을 잡았습니다. 관상가 김내경이 잘 있었어? 드디어 한 명의 역을 맡은 김의성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가면을 썼을 땐 표정이 보이는 것 같더니 얼굴이 드러났을 땐 또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내 진짜 지역을 보여주지. 감독은 천박함과 고귀함이 동시에 담긴 얼굴을 찾으려 했는데 그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은 김의성 배우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월 좋았소이다. 정체를 드러낸 후 더 이상 고개를 기울이지 않는 한명회. 조정 내에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권력이란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아니면 상대가 죽지요. 들어오는 신하를 전부 죽이는 사륙의 현장은 뜨거운 레드톤으로 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는 이쪽 편으로 옮겨 섰거라. 수양대군이 신하들을 협박하는 장면은 차가운 블루톤으로 만들어 대비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대는 이만 돌아가도 좋소. 아들이 아직 궁 안에 있으니 그냥 갈 수는 없는 내경. 모조리 참수될 것이다. 이 푸샷은 크로마 스크린 앞에서 촬영한 후 광화문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인물이 걸리는 가까운 근접샷은 벽과 문만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다고 하네요. 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데. 카메라 앞에 실제 불을 떼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게.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성군이 되시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 헌데 관상가 양반,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그래도 상은 보았으니 상값은 치rum새. 마치 내경이 맞은 것처럼 표현했으나 화살은 진영이 맞았습니다. 사실 진영의 죽음은 티저 포스터에 예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극중 죽임을 당하는 두 인물을 좌우에 서 있도록 배치해 복선을 깔았다고 하는데요. 캐릭터 포스터에 담긴 황새상 진영의 눈가를 붉게 표현한 건 역시
그에게 닥칠 불행을 미리 암시한 설정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너구리상 팽원의 캐릭터 포스터는 유일하게 얼굴의 좌우를 비대칭으로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죄책감이 담긴 묘한 얼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안고 오열하는 내경. 이 씬의 모든 연기는 감독이 상황만 설명했을 뿐 모든 배우들이 본인의 느낌으로 연기한 장면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눈앞에 먼지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드는 연기와 표정은 수양에게 이들은 모두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암시한 이정재 배우의 아이디어입니다. 목숨을 걸고 왕권을 쟁취한 수양에게 다른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설정입니다. 저잔 자기 아들이 저리 절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려나. 난 몰랐네만. 이 대사는 이정재 배우가 마지막을 맺는 대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감독이 촬영 전날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진영이 죽을지 몰랐다는 것과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기후정난의 성공이 정말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네요. 이 풀샷은 광화문과 군중까지 전부 풀 CG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내경과 팽원. 저 양반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팽원은 죄책감으로 목젖을 잘라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경의 능력이 탐나 그를 포섭하러 온 한명회.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나는 좀 아깝소. 이 장면 역시 바다를 CG로 심었습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원래 시나리오에는 파도와 바람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각색 과정에서 감독이 추가한 대사입니다. 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운명의 순응해 가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묘한 상이요. 천박한 것 같으면서 고귀하고 목이 잘릴 벌자요. 평생 목이 잘리지 않기 위해 조심히 살아온 노인 한명회. 난 목이 잘리지 않았네. 한명회는 죽은 뒤 17년이 지난 후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소? 세상 구경. 바람과 파도로 세상을 보는 내경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전 내경의 이 표정과 바다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을 클릭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